친구들, 커다란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치는 이곳은 인당수라는 바다예요. 오라? 그런데 저기 배 위에 한 아가씨가 서 있네요. 슬픈 표정을 짓던 아가씨가 갑자기 풍덩 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아가씨는 도대체 왜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진 걸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꿈꾸는 책방에 온 걸 환영해요. 방금 본 장면은 정말 깜짝 놀랐죠? 오늘 작가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명작 동화, 바로 심청전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심청이의 예쁜 마음이 담긴 이야기죠. 자, 옛날 아주 먼 옛날로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심학규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신봉사라고 불렀죠. 왜냐고요? 안타깝게도 앞을 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신봉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딸 청이가 있었답니다. 에헤라디야, 우리 청이. 엄마 없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니 정말 고맙구나. 청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모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젖을 얻어먹고 조금 커서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얻어왔지요. 어린 나이였지만 청이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았대요. 정말 대견하죠? 시간이 흘러 청이는 15살의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어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는 비단결 같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청이는 이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번 돈으로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 늦도록 청이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신봉사가 집을 나섰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지팡이에 의지해서 조심조심 길을 걸었죠. 청이가 왜 이렇게 안 올까? 어디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지? 어이쿠, 그만 신봉사가 발을 헛디뎌 깊은 개울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사람 살려, 나 좀 구해주시오. 물에 빠졌어요.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신봉사를 구해줬어요. 물에 젖어 벌벌 떠는 신봉사를 보며 스님이 안타까운 듯 한마디를 건넸답니다. 쯧쯧 가엾기도 해라.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정성껏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말이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신봉사는 앞뒤 생각도 못하고 그만 약속을 해버렸어요. 네? 정말입니까? 제가 꼭 바치겠습니다. 공양미 300석 꼭 가져가겠습니다. 친구들, 쌀 300석은 아주 많은 양이에요. 가난한 신봉사가 마련하기엔 불가능한 양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신봉사는 그제서야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한담. 신봉사는 밥도 못 먹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신봉사는 처음엔 숨기려 했지만 청이의 간곡한 물음에 결국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 눈만 뜰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게요. 청이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버지가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이의 효심이 정말 눈물겹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먼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바다의 시내가 제물로 바칠 처녀를 찾고 있었죠. 인당수라는 험한 바다를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였대요. 인당수의 제물로 갈 처녀를 찾소. 대가는 원하는 대로 주겠소. 이 소식을 들은 청이는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쌀 300석에 자신의 몸을 팔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쌀 300석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절에 시주해 주세요. 그게 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며칠 뒤 절에서 쌀 300석을 잘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봉사는 청이가 어떻게 그 쌀을 구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기뻐했죠.
아이고, 청아, 이제 나도 눈을 뜨는구나. 이게 다 네 덕분이다. 드디어 뱃사람들을 따라가기로 한 날 아침이에요. 청이는 마지막으로 정성껏 아버지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위해 꾹 참았답니다. 아버지, 만나게 드세요. 저는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해요. 뱃사람들이 집 앞에 도착하자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 말을 들은 신봉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안 된다, 청아. 눈 안 떠도 좋다. 내 딸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차라리 나를 데려가다오. 신봉사가 말려보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청이는 뱃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배에 올랐답니다. 멀어지는 아버지를 보며 청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꼭 눈을 뜨셔야 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배가 인당수에 도착하자 바다는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을 듯 무섭게 소용돌이 쳤어요. 뱃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서 뛰어내리라고 재촉했죠. 아가씨, 어서 뛰어드시오. 바다신이 화가 났소. 청이는 두 손을 모으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늘이시여, 저의 죽음으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뱃사람들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거침없이 푸른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청이는 차가운 바닷속이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용궁에 와 있었어요. 반짝이는 보석과 신기한 물고기들이 청이를 반겨주었죠. 청이의 효심에 감동한 바다의 임금님, 용왕님이 청이를 인자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심청아, 너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죽기엔 너무 아까운 아이로다. 너를 다시 땅 위로 보내주마. 용왕님은 커다란 연꽃을 만들어 청이를 그 안에 태웠어요. 연꽃은 바다 위로 둥실둥실 떠올랐죠. 마침 그곳을 지나던 뱃사람들이 이 신기하고 커다란 연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크고 예쁜 연꽃이 바다에 있다니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뱃사람들은 연꽃을 궁궐로 가져가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도 연꽃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죠. 그런데 갑자기 연꽃잎이 서서히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심청이가 나타났어요. 임금님은 지혜롭고 마음씨 착한 심청이에게 첫눈에 반해 왕비로 맞이했어요. 청이는 이제 행복한 왕비님이 되었지만 단 하루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을 뜨셨을까?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고민하던 청이는 임금님께 부탁해 전국의 모든 눈먼 분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잔치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드릴게요.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죠. 잔치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멀리서 아주 초라하고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힘겹게 걸어왔어요. 바로 신봉사였죠. 청이는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나갔어요. 아버지, 저예요. 청이가 돌아왔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신봉사는 너무나 놀라 소리쳤어요. 뭐라고? 청이라고? 내 딸 청이가 살아있다고? 어디 보자. 어디 있어? 내 딸 좀 보자.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신봉사의 감겼던 눈이 번쩍하고 떠진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임금님과 백성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기뻐했답니다. 친구들, 심청이 이야기 잘 들었나요?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이 가득한 아이였어요. 그런 예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결국 아버지는 눈을 뜨고 청이는 행복한 왕비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도 오늘 밤에는 옆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해요 라고 작게 속삭여보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반짝이고 소중하니까요. 심청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에겐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심청이처럼 예쁜 꿈을 꾸러 갈 시간이에요. 오늘 밤 꿈속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 모두들 잘 자요. 안녕. 잠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심청이처럼 예쁜 마음을 가지려면? 세 번째, 착한 일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우리 부모님들, 단순히 재미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화가 아이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동화가 끝나면 위 세 가지 주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선 제작해드립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아이의 이름도 남겨주시면 동화 마지막에 멘트도 넣어드려요. 그럼 진짜 안녕!